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송재원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영어로 바꾸는 거 3초 안에 바로 할 수 있게 제가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무슨 계획 있어요? 친구한테 야, 계획 있어? 무슨 일 있어? 우리 같이 만날 수 없을까? 이렇게 묻고 싶을 때 있죠? 이 말을 영어로 한번 바꿔볼게요. 영어로 Do you have any plans tomorrow? 이게 지금 바로 나오지 않았다면 아직 영어 문장 만들기가 조금 어색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럴 때는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문장 만들기를 먼저 해보신 다음에 반복해서 연습하면서 입에 착 달라붙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일단 뭐뭐가 있어요. 그럴 때는 do you have를 먼저 떠올려 주시면 되는데요. 물론 직역하면 do you have, 당신은 가지고 있나요? 이지만 보통 뭐뭐가 있나요? 있어요로 많이 활용됩니다. 그래서 뭐뭐가 있나요? 물건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어떤 시간이 있나요? 계획이 있나요? 모두 말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any plans, 무슨 계획이 있는지 묻고 있죠. 여기서 plan이 아니라 plans, s 붙여서 복수 형태로 사용하면요. 정말 A하고 B하고 C하고 이게 차곡차곡 철저하게 하는 계획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 친구끼리 놀러 간다거나 아니면 문화센터 간다거나 이런 일이나 계획을 말합니다. 그래서 Do you have any plans? 무슨 계획 있어? 무슨 일 있어? 무슨 일정 있어?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겠죠. 뒤에는 tomorrow를 붙여서 내일 계획이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 친구를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내일 만나자라고 바로 하기보다는 Do you have any plans tomorrow? 이런 식으로 먼저 물어봐 주시면 되는 거죠. 꼭 plan이 아니라 plans, s를 붙인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친구를 만나고 싶다. 내일 만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된다고요? Do you have any plans tomorrow?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문장을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만드는 방법 알았다면 반복해서 말하고 머릿속으로 이런 상황에 쓸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실전처럼 감정이입해서 연습하면 나중에 바로 튀어나올 수 있을 겁니다. 제가 10문장 준비했는데 같이 한번 차근차근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라고 하고 있죠. 네, 보니까 청소를 열심히 했다던데 뭐지? 똑같아 보이는데? Nothing has changed.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보통 주어는 I, you, she, 철수, 영희 이렇게 사람이 등장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물이 등장할 수도 있고 nothing, 아무것도 없는 이게 주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어의 범주가 꽤나 넓구나. 내가 원하는 거, 문장을 만들 때 이런 것도 주어가 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 훨씬 더 만들기가 편리해질 겁니다. 여기서는 현재 완료, 과거부터 지금까지 포함된 have pp를 사용해 볼 건데요. 여기서는 3인칭 단수니까 has changed, have가 has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바뀌어서 지금 또 바뀐 상태라는 걸 말해주고 있죠. 근데 앞에서 nothing이라고 했으니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라고 부정해 주는 게 돼요. Nothing has changed. 뭐야? 아무것도 안 바뀌었잖아. 이런 상황에 쓸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저도 어릴 때 미용실에 갔다 오면 저는 굉장히 많이 잘랐다고 생각했는데 항상 부모님이 뭐야 너 자른 거 맞아? 아무것도 안 바뀌었는데?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게 바로 영어로 Nothing has changed.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Nothing has changed. 한 번 더요. Nothing has changed. 이렇게 짧은 것들은 바로 나올 수 있게 문장 채로 기억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배가 아파요 라고 하고 있죠. 뭔가 배가 꾸룩꾸룩 아플 때 영어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My stomach hurts.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네, 물론 I를 주어로 들 수도 있지만 더 간단하게 표현하려면 My stomach, 내 배, 이 겉으로 나오는 배가 아니라 속에 막 배 아플 때 이럴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거를 주어로 두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아프다, hurts. 이렇게 하면 얘기하면 정말 간단하게 끝나겠죠. 이렇게 사물이나 사건 같은 걸 주어로 두는 것도 한번 연습해 보시면 좋아요. 네, 이거를 지금 엄청나게 연습하기보다 이렇게 쓸 수도 있구나라는 거를 알고 문장을 만들어 보면 나중에 여러분이 스스로 만들 때도 범위가 넓어져서 그냥 요것만 국한되지 않고 이렇게 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이런 연습 정말 중요합니다. My stomach hurts.
배 아파요 라는 상황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My stomach hurts. 그렇죠? 세 번째는 목소리 좀 낮춰. 제가 사람들 많은데 굉장히 조용한 지하철이나 뭐 도서관 같은 곳에서 여기 와 이러면서 막 큰 소리로 떠들면 친구가 이렇게 말할 거예요. Lower your voice. 주어 동사인데 주어 없이 동사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럼 앞에 있는 상대방한테 뭐뭐 해 라고 아주 강하게 얘기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저는 명령문이라고 배웠는데요. 그만큼 뭐뭐 해 라는 강렬한 느낌을 담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Lower, 낮추다, your voice, 너의 목소리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목소리 좀 낮춰주실 수 있어요? 혹시 그러실 수 있나요?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낮춰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앞에 있는 동사 lower 여기 강세 주면서 lower your voice 바로 가보는 겁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Lower your voice 이렇게 말이죠. 네 번째는 어떤 걸 선호하세요? 네, 좋아하세요라는 느낌도 있지만 뭐 여러 개 이렇게 두 개, 세 개를 놔두고 더 선호하다 이렇게 말하고 싶다면 Which do you prefer? prefer 선호하다라는 의미의 이 동사를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What, which 이거 두 개 많이 헷갈려들 하시는데 what은 그냥 범위 없이 무엇이라는 걸 말해주는 거고 which는 선택권을 좀 주어준다고 보시면 돼요. 어떤 색상을 좋아하시나요? 무슨 색상 좋아하시나요? 라고 할 때도 그냥 범위 없이 그냥 뭐 좋아하세요? 라고 묻는 것이랑 옷 고르러 갔을 때 빨간색, 파란색, 검은 옷이 걸려있는 상태에서 무엇을 좋아하세요? 이건 조금 다르죠? 이렇게 선택권이 좀 정해진 상태에서 하는 게 바로 which의 느낌입니다. Which do you prefer? 하면 어느 것을 어떤 걸 더 선호하세요? 라고 몇 가지 정해진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옷을 고르러 갔는데 네 가지 색상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럴 때 Which do you prefer? 핸드폰을 사러 갔는데 핸드폰 색상 한 3가지에서 5가지 정도 있죠. 이럴 때 Which do you prefer? 어떤 걸 선호하세요? 라고 묻는 게 되겠죠. 다섯 번째는 마음에 들지 않을 것 같은데 마음에 들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조금 돌려서 약간 애매하게 않을 것 같은데 라고 말하고 싶다면 원어민들은 You wouldn't like it 바로 wouldn't를 사용합니다. 원래대로 하면 will not이 가장 기본적인 표현이에요. will이 미래를 나타내죠. 그래서 you will not 너는 뭐뭐 하지 않을 거야 이란 느낌인데요. will의 과거형인 would를 사용하면 약간 확률을 낮춰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좋아하지 않을 거야가 아니라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데 마음에 들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약간 확률을 낮추면서 애매하게 얘기하는 거죠. 약간 말투부터 You will not like it. You wouldn't like it. 이렇게 다르게 표현해 보시면 좋습니다. 저도 나중에 그냥 막 기계적으로 한 게 하니까 잘 안 나와서 이렇게 감정이입을 해봤더니 나중에 그 느낌이 확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더 오버하면서 저는 연습합니다. 약간 몸을 베베 꼬면서 You wouldn't like it. 아마 마음에 들지 않아 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는 거죠. 여섯 번째는 오랜만이네요 라고 하고 있죠. 이거는 바로 나올 수 있도록 오랜만에 친구 만났다. 뭐라고 하죠? It's been a long time. 미디어에도 자주 나오고 노래 가사에도 정말 많이 나오는 문장입니다. It's been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오래됐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 있는 it는 it is가 아니라 it has 현재 완료 have pp를 사용하기 위한 has라고 보시면 됩니다. It's been a long time 과거부터 지금까지 오랜 시간이 지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랜만이네요. It's been a long time. Hi, how are you? Thank you. 이런 문장처럼 오랜만이네요도 정말 많이 사용하니까 나중에 만났을 때 사용한다는 느낌으로 꼭 여러 번 따라하면서 연습해 주세요. 오랜만이네요. It's been a long time. It's been a long time. 아주 반갑게 오랜만에 만난 친구를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저도 몇 년간 못 만났던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 지금 떠올리면서 It's been a long time.
만약 철수면 Wow, hi 철수, it's been a long time.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셔도 되겠죠? 그리고 7번째는 내가 알기로는 그는 요리를 잘해라고 하고 있고요. 그냥 그는 요리를 잘해라고 할 수 있지만 뭔가 정보를 좀 내가 다 알고 있진 않지만 그냥 내가 알기로는 그렇다. 이런 내 짧은 정보를 전달할 때는 As far as I know, he is a good cook.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요리를 잘한다고 할 때 he is, 그는 어떤 상태입니다. A good cook, 좋은 요리사입니다. 이런 식으로 원어민들이 많이 표현하거든요. He is a good cook. 그는 좋은 요리사예요 라고 하기보다는 요리를 잘해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는 요리를 잘해. He is a good cook. 한 번 더요. He is a good cook. 근데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이게 막 확실한 정보는 아니고 그냥 내가 알기로는 그래. 이런 느낌을 더하고 싶다면 뭘 말할 수 있다고요? As far as I know. 강세를 far 여기 준 다음에 as far as I know. 멜로디를 잘 기억해 주세요. 같이 따라해 볼까요? As far as I know. 거의 far as 이런 느낌으로 한꺼번에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As far as I know. 내가 알기론 말이야. He is a good cook. 그는 요리를 잘해. 이렇게 하고 있죠? 전체 문장 다시 한번 해볼게요. As far as I know, he is a good cook. 좋습니다. 8번째는 우리는 오전 6시까지 공항에 도착해야 해. 어떤 시간을 말하고 있는데 뭐뭐까지 이렇게 데드라인 느낌으로 주어질 때는 이거 사용해 주시면 돼요. By 6 a.m. 바로 by입니다. 뭐뭐까지 해야 된다. 데드라인을 주어지는 거예요. 6시까지. By 6 a.m. 한 번 더 해볼까요? By 6 a.m. by를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앞에 보시면 다시 한번 문장 의미 단위별로 천천히 만들어 볼게요. 우리는 도착해야 돼. 반드시 해야 한다는 have to에 가깝고요. 뭐뭐 하는 게 좋아라고 하면 should도 괜찮습니다. We should arrive. 우리는 도착해야 돼. 그러는 게 좋아. 만약 진짜 안 하면 큰일 난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고 싶다면 have to로 바꿔주셔도 좋습니다. 사실 이게 정답이라기보다는 나는 이런 의도로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갈 수 있겠죠. 그래서 should만 맞고 have to는 틀렸어. 이게 아니라 나는 이런 느낌으로 should, 저런 느낌으로 have to. 같은 한국어도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감정 이런 것까지 다 담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얘기해 보는 거죠. 그래서 말투도 약간 we should 이것보다는 we should arrive 약간 부드럽게 조언하는 느낌으로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어디 도착하죠? At the airport. 어떤 한 지점을 콕 집어서 얘기할 때는 at이 잘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at the airport 하면 공항에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6시까지 뭐라고 했죠? By 6 a.m. by를 사용해서 데드라인. 자, 이거 연습할 때 하나씩 해주시면 돼요. 우리 도착해야 돼. We should arrive. 한 번 더요. We should arrive. 공항에. At the airport. 한 번 더. At the airport. 마지막 6시까지. By 6 a.m. By 6 a.m. 연결하면 We should arrive at the airport by 6 a.m. 이렇게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9번째는요. 저는 초콜릿을 안 먹는 게 힘들어요. 너무 좋아해서 진짜 안 먹는 걸 상상해보지 못한 겁니다. 예전에 무한도전 볼 때 이 노홍철 이분이 정말 초콜릿 좋아해서 다이어트 할 때 막 못 먹으니까 으악 하면서 막 정말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요. It's hard for me not to eat chocolate. 여기서는 중간에 for me를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할 건데요. 그냥 it's hard.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거 힘들어요. It's hard. 가장 기본 표현이죠. 그 다음에 to를 사용해서 뭐뭐 하는 게 힘들다라고 말해줄 수 있습니다. To eat chocolate 하면 초콜릿을 먹는 게 힘들다. 근데 우리는 좀 부정으로 반대로 해줘야겠죠.
안 먹는 게 힘들다 하면 to 앞에 not을 붙여주시면 돼요. Not to eat chocolate. 그래서 It's hard not to eat chocolate. 이렇게 하면 초콜릿을 안 먹는 게 힘들어요 라고 하지만 사실 대상이 없잖아요. 그냥 안 먹는 게 힘들다 라고 하는 건데 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혹은 특정한 대상을 찍어서 내가 힘들어, 아니면 철수가 힘들대, 우리 형이 힘들대, 이렇게 하고 싶으면 중간에 for 그 대상을 넣어주시면 돼요. 보통 내 얘기를 많이 하니까 for me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문장 어떻게 되죠? It's hard for me. 이걸 하나처럼 It's hard for me. It's hard for me.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 음이단이 not to eat chocolate. 초콜릿을 먹지 않는 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음이단이 다시 한번 보면 저한테 힘들어요. It's hard for me. 초콜릿 안 먹는 거 말이죠. Not to eat chocolate.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영어 공부 매일 하다 보니까 습관이 돼서 안 하는 게 힘들게 된 겁니다. It's hard for me not to study English.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날이 오겠죠? 매일 해서 습관이 되면요, 나중에 정말 취미처럼 즐거워지기 때문에 이 배워가는 재미, 알아가는 재미를 알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문장은 그 책을 빨리 읽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네, 정말 내가 기다렸던 책이 이제 개봉한다고, 이제 서점에 온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몇 달 동안 기다려왔는데 언제 내 손에 올 수 있지? 나 그 책 빨리 읽고 싶어 라고 하면 I can't wait to read that book.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I can't wait to. 제가 자주 소개해드리는 패턴 중에 하나인데 원하다, I want to. 이 기본 표현이 있다면 원어민들은 정말 원하고 바랄 때 기다리기 힘들다는 느낌으로 I can't wait to를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그만큼 바란다는 게 되겠죠? I can't wait to. 나 뭐뭐 하고 싶어. I can't wait to. 말투부터 좀 간절하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I can't wait to read that book. 나 그 책을 빨리 읽고 싶어. 너무 읽고 싶어요. 정말 읽고 싶습니다. 한국어 해석은 어떻게 해도 괜찮은데 정말 하고 싶다는 느낌을 가득 담아주시면 돼요. 다 같이 해볼게요. I can't wait to read that book. 그 책을 빨리 읽고 싶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재원입니다. 영어만 말하려고 하면 머리가 새하얘지는 분들을 위해서 정말 쉽고 간단하게 문장으로 말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디에 앉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 자체가 이 사람한테 좀 허락을 받아야 되고 좀 조심스럽게 물어봐야 되는 상황이라면 저기 여기 앉아도 괜찮을까요? 이런 느낌을 한번 주고 싶은 겁니다.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Do you mind if I sit here? 이렇게 자주 사용하는 상황 속의 패턴을 기억하고 있으면 문장을 더 쉽게 만들 수 있는데요. 여기서 mind는 신경 쓰다, 마음을 쓰다라는 의미가 있어서 Do you mind if 패턴을 통해서 제가 뭐뭐 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I sit here. 제가 여기 앉는 거죠. 그래도 괜찮을까요? Do you mind if I sit here? 그냥 저거 앉아도 될까요? 라고 하면 Can I sit here? 이라는 간단한 문장이 있고요. 이 글자에 나오지 않는 감정, 혹시 신경 쓰이실까요? 괜찮을까요? 라는 이 감정을 더하면 Do you mind if I sit here? 이렇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원어민이 자주 사용하는 그런 표현들 10개 준비했으니까 하나씩 한번 같이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은 이것 좀 도와줘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 좀 도와줘는 간단하게 Help me with this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돼요. 도와줄 수 있겠니? 뭐뭐 해줄래?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도와줘 라고 하면 주어 빼고 바로 그 동사부터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돕다는 help죠. 그래서 help me 라고 하면 나 도와줘 라는 의미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 좀 도와줘.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대상을 말하고 싶다면 with this, with를 사용해 주시면 돼요. help me with this. 만약 제가 help me with this book, 이 책 좀 도와줘 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책이라고 기억하는 게 아니라 보면 제가 책을 옮기고 있거나 아니면 책을 이렇게 포장하고 있거나 이거를 도와줘 라는 느낌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상황이랑 같이 기억해서
이것 좀 도와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Help me with this. 앞에 있는 동사의 강세를 강하게 주면서 Help me with this. Help me with this. 이렇게 해주시면 더 자연스러운 리듬으로 말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는요. 머리가 아파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떤 증세를 가지고 있을 때 머리가 아프고 감기에 걸리고 열이 있고 오한이 난다고 할 때는 I have a headache. have 동사를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가지다,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인데요.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I have a headache. 나중에 감기에 걸렸어요는 I have a cold. 이런 식으로 병명만 알면 바로 뒤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기본 문장을 알고 있으면 이 멜로디대로 단어 바꿔서 또 꺼냈을 수도 있겠죠. 한 문장을 배운다고 해서 그걸로 끝, 이걸 바로 쓴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더 확장돼서 배웠던 거를 섞어서 새로운 문장을 만들 수 있다. 그러면 10문장이 100문장, 1000문장으로 늘어나는 것도 어떤 무리는 아닙니다. 자, 머리가 아파요. 다시 해볼게요. I have a headache. I have a headache. 그리고 세 번째는요. 거기 도착하면 전화 주세요 라고 하고 있고요. 영어로 Call me when you get there.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전화 주세요. 뭐 전화 줄 수 있겠니? 혹시 가능하면 뭐 해줄래? 라고 부탁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전화 주세요. 전화 줘. Call me. 전화다, call을 바로 사용했습니다. 물론 조금 공손한 느낌을 더하고 싶다면 please 정도를 넣어주셔도 돼요. Please call me. 그리고 친구끼리 편한 사이에 그냥 가볍게 얘기한다면 call me 바로 들어가 주시면 되고요. 뭐뭐 할 때 이런 느낌을 주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when을 떠올려 주시면 돼요. when 그 다음에 주어 동사로 문장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너가 도착하다 거기에 you get there. get 동사도 정말 많이 한 5가지에서 10가지 의미로 많이 사용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가다, 도착하다, 도달하다입니다. 특히 우리가 대화하는 구어체에서 정말 많이 사용하니까 계시면 얻다 외에도 도착하다라는 의미도 함께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when you get there, 너가 거기에 도착하면, 도착할 때 이런 느낌을 줄 수 있겠죠. Call me when you get there. 두 개 나눠서 하나씩 꺼내주시면 됩니다. Call me when you get there. 한 번 더 해볼까요? Call me when you get there. 그렇죠? 네 번째는 버스에 타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버스에 딱 타고 있는데 친구가 너 어딨어? 라고 하는 경우 있죠. 그럴 때 제가 다급하게 창문 열고 전화로 버스에 타! 영어로 get on the bus. get on the bus. 예전에는 제가 어딘가를 갈 때 집이 사는 데가 다르니까 제가 먼저 타고 쭉 가면서 버스 이어타기라고 우리는 불렀는데요. 친구 타고 그 다음 친구 타고 이렇게 해서 같이 갔는데요. 지금은 뭐 차가 있는 친구들이 있어서 이렇게 데리고 가기도 하지만 그때는 그렇게 같이 하나씩 타곤 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영어로 get on the bus라는 표현을 떠올려 주시면 되는데요. take the bus도 물론 맞는 표현이지만 그냥 그거는 버스를 타다. 이런 뭔가 이용하다라는 느낌이 있는 반면 어떤 타는 동작, 그거는 get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get on the bus 라고 하면 그 사람이 지금 땅바닥에 있다가 버스에 타는 그 행위를 말해줄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오는 접촉의 느낌이 있기 때문에 버스나 지하철이나 뭐 비행기 같이 두 발로 걸어서 오르는 그런 거에 사용하고요. 만약 택시나 자동차 같이 어떤 공간 속에 쏙 들어간다면 get in the taxi, get in the car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는 버스니까 get on the bus, get on the bus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5번째는요. 술 마시고 운전하지 마세요. 음주운전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영어로 Don't drink and drive. 음주운전하다를 drink and drive라고 간단하게 외워주셔도 됩니다. 정말 풀어서 간단하게 설명한 거죠. 마시고 drink 그리고 운전한다 and drive 이겁니다. 뭐 뒤에 술을 나타내는 단어가 없어도 그냥 drink 사용하면 보통 술을 마시다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drink and drive 이 dr로 시작하는 거 입을 모으면서 하다 보니까 드가 아니라 약간 주처럼 소리 나기도 해요. 그래서 drink and drive
이렇게 주 소리 나는 게 사실 더 정상입니다. 뭐뭐 하지 마라고 하면 우리가 가장 앞에 don't 이걸 붙일 수 있거든요. 우리가 앞에서 뭐 get on the bus라는 표현을 연습해 봤는데요. 버스 타지 마라고 하면 don't get on the bus. 이렇게 배웠던 걸 활용해서 또 새로운 문장을 만들 수도 있겠죠. 여기서는 너 술 마시고 운전하지 마. Don't drink and drive. Don't drink and drive. 이렇게 뭔가 술 마시러 가는데 친구에게 하지 마 라는 느낌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6번째는 점점 익숙해지고 있어요 라고 해서 I'm getting used to it. I'm getting used to it. 여기서 get used to라고 하면 뭐뭐에 익숙해지다 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used to가 가장 처음에 배울 때 뭐뭐 하곤 했다. I used to play games. 내가 게임을 하곤 했었지. 지금은 안 하지만 말이야. 이렇게 과거의 습관을 얘기하는 것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은 많이 헷갈렸는데 학생들을 수업하다 보니까 비슷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get used to, 뭐뭐에 익숙해지다. 모양은 비슷하지만 의미는 전혀 다르니까 요거를 따로 외워주시면 돼요. 그리고 be 플러스 ing, 진행형 사용해서 점점 익숙해지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익숙해지고 있다는 그 진행형의 느낌을 살려보겠습니다. I'm getting used to it. 야, 뭐뭐 하는 거 어때?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I'm getting used to it. 점점 익숙해지고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다 같이 해볼게요. I'm getting used to it. I'm getting used to it. I'm getting used to it. 최대한 많이 말해보면 좋은데요. 저랑 같이 할 때는 약 2-3번 정도 얘기하고 지나가지만 잘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내가 마음에 드는 문장은 정말 10번, 20번, 30번 이상 많이 따라해 주시면 좋습니다. 지금 한번 해보시고요. 나중에 또 시간 지나고 똑같은 거 또 들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문장만 보면서 한국어 보고 영어 맞춰보셔도 되고요. 이렇게 계속 해보시면서 영어로 많이 말해보는 게 사실 핵심입니다. 그리고 7번째는 이 계획 완벽하게 들린다.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했는데 친구가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딱 들어보니까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럴 때 할 수 있는 리액션. This plan sounds perfect. This plan sounds perfect.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주어는 이 계획이 되고요. This plan. 이 계획은 그리고 뭐뭐하게 들립니다 라고 하면 sounds. 동사 sound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들리죠? 완벽하게 들립니다. perfect. 그래서 그거 보니까 어떤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인데 이런 게 아니라 들어보니까 뭐뭐인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뭐뭐를 듣고 바로 할 수 있는 리액션이에요. 와, 이 계획 진짜 완벽하다. This plan sounds perfect. 리액션은 많이 다양하게 하면 할수록 좋겠죠? 내가 얘기를 듣는데 그냥 뭐 이 정도만 하면 조금 심심하게 이렇게 보이지 않나요? 그래서 이 계획 진짜 괜찮은데? This plan sounds perfect. 이 정도 리액션 하나 더 해주시면 더 풍부하게 얘기할 수 있어서 상대방도 얘기할 맛이 날 거예요. 그리고 8번째는요. 나는 식료품을 사러 가게에 갔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디 갔는데 뭐뭐 하러 갔다. 근데 이거를 더 간단하게 말해서 I went to the store for some groceries. to를 사용하지 않고 for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보통은 문장을 좀 길게 만들 때 to buy some groceries. 이 식료품을 좀 사러 갔습니다. to 동사를 많이 사용하는데 원어민들은 더 간단하게 for를 사용해서 얘기하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그냥 식료품을 사러 갔다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식료품 때문에 갔어. 그 식료품 갔어. 뭐 이런 식으로 정말 간단하게 얘기한다고 볼 수 있죠. 뭔가를 위해서라는 for를 사용해서 for some groceries. 식료품을 위해 갔다. 이거를 좀 더 풀어서 의역하면 식료품 사러 갔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to 동사도 사용하지만 for를 사용해서 얘기하는 것도 같이 연습해 주세요. 이것도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자, 일단 문장 처음부터 다시 한번 만들어 보면요. 내가 I 갔어요. go의 과거 형태 went. 주어 동사 나왔고요. 자, 갔다고 하니까 어디로 갔는지 나와야겠죠? to the store. 가게에 갔습니다. 왜 갔어? for some groceries.
식료품 좀 사러 갔어. 이렇게 되겠죠? 사다라는 buy가 없어도 이게 우리가 암묵적으로 뭐 식료품을 뭐 나르러 갔거나 뭐 버리러 갔거나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겠죠? 사러 갔구나라고 상황상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I went to the store for some groceries. 만약 식료품을 뭐 나눠주러 갔다 이렇게 특정한 동사가 꼭 나와야지 의미가 전달된다면 그거를 써주시면 되고요. 에이 뭐 서로 알지 싶은 것들은 그냥 for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9번째는 새 차를 살 생각이 없습니다 라고 하고 있고요. 영어로 I'm not interested in buying a new car. 자, 뭐뭐 할 생각이 없다라고 할 때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흥미가 없어요. I'm not interested in.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직역하면 저는 흥미가 없어요지만 앞으로 무언가를 할 흥미가 없다. 그럴 생각이 없다. 이렇게 확장되게 돼요. 그래서 뭐 딱히 없는데 그럴 생각. 이럴 때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I'm not interested in. in의 강세 주면서 interested in. 약간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꼭 직역해서 흥미가 있다, 흥미가 없다라고 하기보다는 뭐뭐 할 거야, 뭐뭐 할 생각 있어. 여기까지 연결해서 같이 연습해 주세요. 그러면 한 가지 표현으로 활용도가 훨씬 더 넓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뒤에 동사를 쓰고 싶다면 ing 형태. buy a new car. 새 차를 사다를 어떻게 바꾸면 되죠? buying a new car.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나는 새 차를 살 생각이 없어. I'm not interested in buying a new car. I'm not interested in buying a new car.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는요. 그녀의 생일에 뭘 사야 할지 생각나지 않아 라고 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나지 않는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싶다면 I can't think of what to buy for a birthday. 자, 세 가지로 나눠서 제가 진행해 봤는데요. 가장 먼저 뭐뭐 하는 게 생각나지 않아. 바로 번뜩 생각나지 않을 때 뭐뭐를 할 수 없다라는 can't를 사용해서 I can't think of. 보통 앞에 강세 주면서 can. 이 트 사운드는 들릴랑 말랑 안 들리는 경우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I can't think of. 생각나지가 않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니 뭘 사야 할지. 무엇을 what. 그 다음에 to 동사를 통해서 무엇을 뭐뭐 하다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what to buy. 무엇을 사야 할지. 그리고 세 번째, 그녀의 생일에. 그녀의 생일을 위해서라고 해서 for를 떠올려 주시면 돼요. for her birthday.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면 I can't think of what to buy for a birthday. 이렇게 긴 문장 조금 어렵고 난해하게 느껴지는 것들은 나눠서 진행을 해주셔야지 무력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꼬마아이한테 큰 음식을 바로 주진 않죠. 우리가 아직 영어 어린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나눠서 생각나지 않아. I can't think of 뭘 사야 할지. What to buy. 그녀의 생일에. For a birthday. 이렇게 각각 3번, 5번, 10번 따라하고 난 다음에 이제 좀 잘 말해진다라고 싶으시면 I can't think of what to buy for a birthday. 쭉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재원입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만나는 다양한 상황들, 이거를 모두 영어로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리면서 모두 만들 수 있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저녁 식사 후에 산책해요. 이것도 가장 기본적인 문장 중에 하나지만 영어로 바로바로 나오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데요.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I always go for a walk after dinner. 머리가 복잡해질 땐 일단 주어 동사, 누가 무엇을 한다. 이걸 먼저 생각해 주시면 돼요. I go for a walk. 나는 산책을 가요 라고 하고 있죠. 산책하다, 산책을 가다. Go for a walk. 이렇게 덩어리로 외워주시면 나중에 꺼내 쓰실 때 훨씬 더 좋을 겁니다. 샤워를 하다라고 했을 때 하다, 샤워를 이렇게 고민하는 것보다 take a shower. 이 덩어리 표현 하나 기억하면 끝나는 거죠. 그런데 그냥 합니다가 아니라 항상 합니다. 약 90% 정도 이상의 확률로 늘 한다, 항상 한다라고 할 때는 always를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I always go for a walk 라고 하면 저는 항상 산책을 합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추가 느낌. 여기서는 저녁 식사 후에라는 말이 있죠. 이거를 after dinner. 어떤 거 후에라고 할 때 after를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녁 식사 후는 after dinner 이렇게 됩니다. 조금 길어 보였지만 두 개로 나눠서 하나씩 한번 꺼내보는 거죠. 저는 항상 산책을 가요. I always go for a walk. 아, 그게 저녁 식사 후에요. After dinner. 이렇게 하면 하나의 문장이 완성됩니다. 조금 긴 거 갖고 왔는데요. 짧은 것부터 긴 것까지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만들어가면 되거든요. 안 되는 부분 제가 모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문장 같이 한번 해볼 건데요. 지금부터 약 15분 정도 저를 믿고 따라와 주세요. 첫 번째 문장은 정말 기다려지는데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목이 빠져라 기다릴 때 너무 하고 싶을 때 I'm looking forward to it. 이거는 패턴처럼 많이 사용하는 건데요. I'm looking forward to. 여기까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툭 치면 I'm looking forward to. 이렇게 쭉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죠. 뒤에는 뭐 동사의 ing 형태를 사용하거나 I'm looking forward to the next weekend. 다음 주말이 기대됩니다. 이런 식으로 보통 만드는데 근데 뭐 서로가 아는 그거 있잖아요. 뭐 콘서트 얘기를 실컷 하고 있었으면 그 콘서트가 아마 기다려진다라고 하겠죠. 그냥 it. 그게 기다려집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본이자 많이 사용하는 I'm looking forward to it. 이 문장부터 연습해 보세요. 다 같이 해볼까요? I'm looking forward to it. 한 번 더요. I'm looking forward to it. 정말 기다려지는데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두 번째 문장은 어디에 있었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 어디에 있어요? 과거에 있었니? 뭐 이런 것도 맞지만 과거부터 지금까지 너 어디에 있었던 거야? 이렇게 연결하는 느낌을 줘보도록 할게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어떤 시제가 떠오르시나요? Where have you been? 현재 완료를 사용하면 이 느낌을 적절하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만약 Where are you? 현재 시에 사용하면 너 지금 어디 있어라는 의미가 되고요. Where were you? 과거 시에 사용하면 너 그때 어디 있었어? 뭐 어제라던가 아니면 10분 전이라던가 과거 한 시점을 콕 집어서 그때 어디 있었냐고 물어보는 게 되는데 Where have you been? Have you pp? 이걸 사용하면 현재 완료거든요. 그래서 예전부터 지금까지 막 2시간 전에 이제 뭐 다르게 이제 흩어졌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어디 있었니? 그런 느낌으로 물으면 Where have you been이 잘 어울리는 겁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Where have you been? Where have you been? 그래서 Where are you를 기본으로 한번 연습해 보시고요. 아, 시제가 과거부터 지금까지라고 하면 이게 잘 어울리겠구나 라고 하면서 현재 완료도 하나씩 한번 연습해 보는 거죠. 이게 우리말의 1:1 대응으로 완벽하게 딱 떨어지지 않아서 조금 어색하게 여겨질 수도 있는데요. 많은 문장 만나보고 얘기하다 보면 조금씩 감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천천히 스며들듯이 공부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You're not alone. You're not alone. 당신은 뭐뭐가 아닙니다. You're not. 홀로. 혼자는 alone. You're not alone.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네, 그래서 어떤 동작, 뭐 먹다, 마시다, 운동하다, 뭐 가져가다 이렇게 뭐뭐와 다로 끝나는 것들은 보통 don't 이걸 사용해서 부정을 해주는데 여기서는 홀로, 혼자인 이런 느낌, 상태를 말해주기 때문에 비동사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you're not 여기까지 자연스럽게 한 다음에 alone이 더해지면 되는 거죠. 뭐 여기다가 슬픈, sad, 배고픈, hungry, 화난, angry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뭐 먹다, eat 이거를 you're not eat 하면 굉장히 어색한 느낌이 돼요. 그래서 이것도 비동사, 일반 동사 많이 만나보면서 머리로 알고 말할 수도 있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툭 치면 나올 수 있게 만들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저도 갈게요 라고 하고 있죠. 이거는 I'll be there, I will be there 라고 하는데요. 보통 가다, 오다라고 할 때 go나 come도 많이 사용하지만 원어민들은 어떤 상태에 있다, 비동사도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네, 그래서 나도 뭐 앞으로 미래 거기 있을게란 느낌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go나 come을 사용하면 가는 동작 쪽이 조금 더 강조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 2시에 어디 다이소 앞에서 만나자라고 했을 때 다이소에 가는 것보다 그때 거기 있겠다는 그게 더 중요할 때, 그러면 나 거기 있을게 보다는 저도 갈게요 라고 일단 말은 하지만 핵심 느낌은 거기 있겠다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비동사를 사용하기가 좋은 거죠. I will, 이거를 원어민들이 빨리 얘기할 때 으처럼 되거든요. 그래서 I will be there, 이것도 좋지만 좀 더 원어민스럽게 얘기하면 I'll be there. 천천히 해보면 I'll be there, I'll be there. 이게 I'll be there. 빠르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연습해 보시면 나중에 들을 때 정말 좋을 겁니다. 내가 낼 수 있는 소리는 듣기도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I'll be there. 이거 연습하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5번째는 당신에게 동의합니다 라고 하고 있고요. I agree with you. 이거는 통째로 외워주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3-4단어로 된 것들은 한 호흡에 바로 쭉 I agree with you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면 좋은데요. 누구누구에게 동의하다, agree with, 이걸 한 번에 기억하면 만들기가 더 좋을 겁니다. I agree with you. 저는 당신에게 동의합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한 번 더 해볼까요? I agree with you. 그래서 어떤 토론이나 뭐 이렇게 논쟁을 하고 있다가 저 사람 말이 진짜 맞는 것 같아, 딱 내 마음 같은 말을 했다면 I agree with you. 저 당신에게 동의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의 리액션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6번째는 그래서 그랬구나. 자, 이거는 여러 가지 표현이 아마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원어민들은 That explains it. 이 표현 정말 많이 사용하거든요. 연결 한번 시켜보세요. explain이 설명하다거든요. That, 그것이 explains, 설명하다 it, 그것을. 그게 설명되네. 막 잘 모르거나 오해하고 있었는데 그건 이래서 저랬고 저랬고 하면 딱 설명된다야. 그래서 그랬구나,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를 번역하고 그랬구나를 번역하고 이렇게 되면 조금 어색한 문장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That explain it. 이 느낌을 생각하면서 문장 전체를 연습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설명된다. That explains it. That explains it.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런 것도 한 번에 툭 나올 수 있게 Thank you, You're welcome. 이런 것과 비슷하게 바로 나올 수 있고 그 느낌을 살려서 얘기할 수 있으면 나중에 실전에서도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꼭 이렇게 연습해 주세요. 입을 괴롭히면서 많이 따라해야 됩니다. 그리고 7번째는요. 이 노래 정말 좋아. 그나저나 이 아티스트 누구야? 네, 그나저나 이 느낌을 살려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까요? I love this song. By the way, who's the artist? 네, by the way, 이거 감정이입 살짝 넣어서 해주시면 좋은데요. 갑자기 화제를 돌리거나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생각난 거 얘기하고 싶을 때 그나저나, 야 그런데 말이야. 한국말에 우리가 얘기하는 이 말을 by the way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 노래 듣는데 I love this song. 나는 좋아해 이 노래를. 항상 주어 동사부터 시작하는 거 잊지 마세요. I love this song. 이 노래 정말 좋다. I love this song. 그리고 나서 by the way, who's the artist? 누구야? 라고 해서 who is the artist? 그 아티스트가 누구야? 라고 묻고 있죠. 어떻게 보면 연결됐다고 볼 수도 있는데 노래 얘기하다가 갑자기 아티스트가 누구냐고 묻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 by the way 이거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 질문뿐만 아니라 이 노래 진짜 좋다. 야 그나저나 오늘 저녁 메뉴가 뭐냐? 이런 식으로 전혀 다른 걸 얘기할 수 있고요. 비슷한 걸 얘기할 수 있는데 화제 전환할 때 by the way 이거 사용하면 정말 자연스럽게 느낄 겁니다. 자, 다 같이 해볼까요?
I love this song. By the way, who's the artist? 이렇게 말이죠. 자, 그리고 여덟 번째는요. 어쩐지 방이 춥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냥 방이 춥더라가 아니라 어쩐지. 자, 이 느낌을 한번 살려볼까요? No wonder the room is cold. 네, 물론 이거 말고 다른 거, 네, 그것도 정답이 될 수 있는데요. 여러 가지 표현 중에 내가 쓸 수 있는 거 하나 정도는 꼭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no wonder 연습해 볼게요. 이게 뭐 직역하면 궁금하지 않다, 당연하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wonder 하면 우리가 궁금해하는 건데요. no, 강하게 부정하고 있어요. 궁금하지 않다가 되는 거죠. 그 정도로 당연하다는 게 됩니다. The room is cold. 방이 춥다. 그래서 추워라고 덜덜덜 떨고 있었는데 저기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문이 이만큼 열려 있던 거예요. 찬바람이 계속 들어와 있던 겁니다. 혹은 보일러가 꺼져 있었네. 에이, 어쩐지. 이거는 당연해. 이 느낌을 no wonder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어쩐지도 되고 당연해 이렇게 번역해 주셔도 괜찮아요. No wonder the room is cold. No wonder the room is cold. 자, 이 패턴 no wonder 기억하다가 나중에 사용해 보셔도 괜찮아요. 어떤 남자애가 20년 동안 나 여자친구가 없다고 하는데 왜 없지? 키도 크고 잘생겼는데 라고 하는데 막 입만 열면 완전 깨는 거예요. 막 이상한 얘기하고 거짓말하고 막 헛소리하고 No wonder he doesn't have a girlfriend. 걔가 여자친구 없는 거 당연해. 어쩐지 없더라. 이렇게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홉 번째는요. 나도 그 질문을 이해하지 못했어. 나는 그 질문을 이해하지 못했어가 아니라 나도. 너도 못했어? 나도. 뭔가 나도 그렇다는 말. I didn't understand the question either. to 이게 좀 익숙할 수 있는데요. 긍정문. 나 뭐뭐 해. 나도 그거 좋아해. 뭐 이런 긍정문에서는 우리가 to 이걸 사용할 수 있고요. 여기서는 I didn't understand.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부정이 사용됐죠? 이럴 땐 either이 더 잘 어울리는 거죠. I didn't understand the question. 항상 주어 동사부터입니다. 저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 질문을. 여기다가 either 붙이면 나도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긍정문에서는 to, 부정문에서는 either. 자, 이렇게 헷갈리지 않고 정리해두는 거 좋습니다. 이거 많이들 헷갈려 하시거든요. 그래서 문장들 많이 만나보시면 이제 내 몸에 착 붙어서 to가 아니라 either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겠죠. 자, 머릿속에 그걸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I didn't understand the question either. 자, 여러분이 뭐 누가 이해하지 못했어. I didn't understand the question. 이렇게 하고 있어서 나도라는 느낌을 주고 싶은 겁니다. 근데 부정문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I didn't understand the question either. 그렇죠. 자,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는요. 그 방은 비교적 깨끗했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해볼까요? The room was relatively clean. 자, 여기서도 the room, 주어를 사람뿐만 아니라 그 방, 이런 사물도 주어가 될 수 있습니다. The room was, 그 방은 어떤 상태였어요. 여기서 clean하면 깨끗한 상태, 즉 깨끗했어요가 되는 거죠. 그 방 깨끗했어. The room was clean. 이렇게 깔끔하게 완성되는데 우리 느낌을 좀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그냥 clean이 아니라 relatively 이걸 붙이면 상대적으로, 비교적으로 라는 한국말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깨끗했어. 야, 얘 방 더럽고 얘 방 더럽고 근데 그 방은 상대적으로 깨끗했다. relatively clean. 이 느낌을 살려서 말해보는 겁니다. 자, 기본 표현부터 그 방은 깨끗했어요. The room was clean. 그 방은 비교적, 상대적으로 깨끗했습니다. The room was relatively clean. 조금 어색할 수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느낌 주는 거 많이 사용하는 것들은 입으로 따라하면서 계속해서 몸으로 익숙하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큰 소리로 한번 해볼까요? The room was relatively clean. 그렇죠? 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재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초보자분들이 영어 문장을 만들기 쉽게
정말 친절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소금 좀 건네줄래요? 이렇게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표현들 바로 3초 안에 툭 치면 나오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말해볼까요? 툭 치니까 Can you pass me the salt? 이렇게 나오시면 되는데요. 일단 가장 먼저 부탁하고 싶어요. 뭐뭐 해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럴 때는 Can you? 내가 뭐뭐 해도 될까요는 주어가 I니까 Can I? 상대방한테 해줄 수 있어요는 Can you? 이렇게 주어에 따라서 두 가지 표현 나올 수 있는데 정말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툭 치면 나올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자, 그럼 뭐만 남았죠? 뭘 해줄 수 있는지 그것만 말하면 되겠죠? Pass the salt. 소금을 건네다. 우리 축구할 때 패스, 공을 우리 편에게 건네주죠? 그래서 손으로 건네주던, 농구에서도 패스 있잖아요. 발로 건네주던 패스를 사용해서 건네주다라고 할 수 있고요. Pass the salt. 소금을 건네주는 거죠. 그래서 요리하고 있다가 내 손에 막 장갑 끼고 있어가지고 건드기가 좀 그런 겁니다. 옆에 있는 우리 친구에게 소금 좀 건네줄 수 있어? Can you pass me the salt? Can you pass me the salt? 이런 생활 영어 문장은 정말 어려운 단어가 없다면 툭툭 나올 수 있게 그렇게 연습해 주시면 돼요. 이 문장 알겠다라고 넘어가는 것보다 많이 따라해 보시면 좋고요. 제가 이거 외에도 짧은 것부터 긴 것까지 많이 사용하는 표현 10개를 준비했거든요. 같이 하나씩 차근차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은 들여보내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거는 영어로 Let me in 이렇게 됩니다. 들여보내주세요. 저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약간 공손한 느낌인데요. Let 누구 동사 원형을 사용해서 나를 안으로 들어가게 해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let me 동사 요건 패턴처럼 많이 사용하거든요. 내가 뭐뭐 하게 해줘. let me in이라고 하면 들어가게 해줘. let me out이라고 하면 나가게 해줘. let me go 가게 해줘. let me know 내가 알게 해줘. 즉 알려줘. 이렇게 동사만 바꿔서 정말 많이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유명한 애니메이션 있죠? let it go, let it go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주어를 it을 사용해서 그거를 그냥 가게 하다, 보내줘.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문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고 싶을 때 아주 짧게 let me in, 나 들여보내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let me in. 이렇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아무에게도 말 안 할게요. 뭔가 비밀 이야기가 있는데 막 저한테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알려주세요. 아무에게도 말 안 할게요. I won't tell anyone. won't. 약간 won't에 가깝고요. will not의 축약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I will not. I won't. 두 개 다 같은 의미예요. 너무 want처럼 얘기하시면 원하다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약간 이응 느낌으로 won't, won't 이 사운드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I won't tell anyone.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다 같이 해볼까요? I won't tell anyone. 천천히 해도 괜찮으니까 문장을 한 호흡에 쭉 멜로디 타면서 너무 I won't tell anyone 이렇게 딱딱하게 얘기하거나 끊어가면 안 되고요. 쭉 늘리면서 노래 부르듯이 해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절 믿으셔도 좋아요. 네, I won't tell anyone. 진짜 말 안 할게요. 그 다음에 콤보로 쓰기 딱 좋죠. You can trust me. 이거는 미드나 영화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그런 문장 중에 하나인데요. 막 주인공이 막 의심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나 합류시켜줘. 나한테 말해줘. 그 다음에 You can trust me. 넌 나를 trust. 이거는 신뢰하다거든요. 날 신뢰할 수 있어. 믿으셔도 좋아요. 이렇게 하는 거죠. can을 사용해서 어떤 능력이나 가능성, 허가의 느낌까지 줄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You can trust me. 나를 믿어도 된다는 그런 가능성이나 허가를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강세가 좀 중요한데요. 강세가 can이 아니라 trust. 여기 주시는 편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보통 할 수 없다라고 할 때 you
can't. 여기 강세를 많이 주거든요. 할 수 있다는 뒤에 동사. You can trust me. You can trust me. 빠르게 하다 보면 can이 아니라 약간 con이나 큰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You can trust me. 강세가 많이 없어지다 보니까 이런 현상도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얘기할 때 천천히 해도 좋으니까 You can trust me. 강세 부분 꼭 신경 쓰면서 얘기해 보세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약간 연결된 느낌이죠. 나 진짜 아무에게도 말 안 할게요 라는 문장. I won't tell anyone. 이런 것도 만들어 봤고요. 이번엔 하지 마세요 라고 해서 Don't tell anyone. 자, 기본 느낌 알면 우리 앞에 있는 거 바꿔가면서 여기저기 다 쓸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뭐뭐 할 거야. 했어? 하고 싶어? 이런 것들을 제가 계속해서 문장을 통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여러 번 만나다 보면 don't. 습관적으로 툭 치면 don't. 하지 마. 이거 바로 나오실 수 있을 거예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이번에 하지 마라고 하니까 don't tell anyone. 주어 빼고 동사부터. 근데 하지 마니까 don't가 가장 앞에 붙여서 don't tell anyone.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아는 동사가 있으면 함께 만들어 보셔도 좋습니다. 가지 마. Don't go. 마시지 마. Don't drink. 항상 앞에 있는 don't. 여기 강세 주면서 얘기하는 거 잊지 말고 꼭 해주세요. 다섯 번째는 농담하는 거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너 농담하는 거야? Are you kidding? 정말 긍정적인 막 장난치는 느낌으로 야 농담이지 에이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심각하게 너 농담하는 거야? Are you kidding? 이렇게 감정이입 다양한 감정으로 연습해 보시면 좋습니다. 이거 많이 사용하는 거고요. 나중에 영화 보다 보면 이제 미국이나 영국 영화 보면 Are you kidding? Are you kidding? Are you kidding? 진짜 다양한 말투로 들을 수 있는데요. 그때 다시 한번 따라하면서 연습해 보셔도 좋고요. 내가 아는 표현이 다시 들린다는 거, 그거 정말 큰 기쁨이거든요. 저도 처음에 영어 공부할 때 이제 헐리우드 영화 보러 가서 배운 표현 막 들리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렇게 100%는 아니지만 하나씩 늘려가는 그 재미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내가 눈으로 보고 그렇지라고 하면 잘 안 들릴 거예요. 꼭 입으로 따라해 주세요. Are you kidding? 한 번 더요. Are you kidding? 자, 그 다음에는요. 여섯 번째,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어요. 이것도 영화에서 자주 보는데요. 보통 이제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뭐부터 들을래? 나쁜 소식부터 얘기해. 이거는 우리 한국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는 장면이죠. I have good news and bad news. 여러분들도 소식이 하나가 아니라 이제 두 개, 특히 나쁜 소식, 좋은 소식 하나씩 있을 때 이렇게 얘기해 보시면 돼요.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다. 어떤 사물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식을 가지고 있다. 이런 추상적인 느낌에도 사용할 수 있거든요. I have 주어 동사 가장 먼저 뼈대를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Good news. 좋은 소식도 가지고 있고요. And bad news. 나쁜 소식도 있습니다. 중간에 그리고 and로 연결해줬고요. 강하게 good news and bad news. 이렇게 하는 경우는 많이 없거든요. 그냥 and 이렇게 쑥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들으실 때는 I have good news and bad news. 이런 식으로 툭 지나가는 그런 걸 많이 볼 겁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강세 주지 말고 훅 지나가 주시면 돼요. 자, 실제처럼 내가 앞에 친구가 있고 소식을 전해준다는 느낌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I have good news and bad news. 한 번 더요. I have good news and bad news. 그렇죠. 자, 그리고 일곱 번째는요. 한 접시 더 가져올게 라고 말하고 있고요. 영어로 I will go grab another plate.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go grab, 원어민들 이 표현 정말 많이 사용하거든요. 가서 잡다, 움켜쥐다, 직역하면 이거지만 실제 의미는 가서 빠르게 가져오다 라는 일상적이고 아주 캐주얼한 표현이 됩니다.
뭐 go grab은 그냥 자연스럽게 연결하면 되고요. 중간에 and나 to 같은 것들이 생략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 뭐뭐 할 거야. 미래는 I will. 그 다음에 다른 접시, 한 접시 더 가져온다고 해서 go grab another plate. 뭐 뷔페 같은 데서 많이 사용할 수 있겠죠. 저도 저번 주에 뷔페에 갔었는데 이제 다 먹고 혼자 남아 있잖아요. 같은 일행이 혼자 남아 있으니까 내가 가서 한 접시 더 빠르게 가져올게. 이런 느낌으로 I will go grab another plate. 이 get도 가져오다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하는데요. grab이 더 캐주얼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잠깐 빠르게 가져오다의 뉘앙스가 있고요. 격식 없는 상황에서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죠. 그만큼 나중에 자주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grab, 너무 진짜 잡다. 이 1차원적인 것보다는 가져오다라는 의미로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다 같이 해볼까요? I will go grab another plate. 한 접시 더 가져올게.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8번째는 그는 매운 음식에 적응이 안 돼요 라고 하고 있죠. I can't get used to the spicy food. 여긴 약간 실수가 있었는데요. 주어가 그는이라고 하면 he can't get used to. 이렇게 시작해 주셔야 됩니다. 주어가 I로 시작하면 내 얘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서 저건 내 얘기라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는 빼고 나는이라고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I can't get used to. 이 패턴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used to라고 하면 뭐뭐 하곤 했다. 과거에 하곤 했다는 그런 뭐 습관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닌가요? 이렇게 하면 아주 좋은 거예요. 물론 잘못된 의미이지만 used를 열심히 공부해서 기억하고 있다는 게 되잖아요. 이 상태에서 비슷한 거를 알아가시고 구분해주는 연습하면 다양한 표현을 이제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냥 used to가 아니라 get used to. 이렇게 하면 뭐뭐에 적응하다, 뭐뭐에 익숙해지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 get은 어떻게 되는 거, 변하다의 의미가 있고요. 그냥 used to라고 하면 뭐뭐에 익숙한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치면 적응 가능을 나타내는 거죠. 뭐뭐에 적응하다, 익숙해지다. I can't get used to. 그런데 can't를 더해서 적응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적응할 수 없다. I can't get used to. 여기까지 한 번의 패턴처럼 기억해 주시는 게 나중에 말할 때 훨씬 더 좋을 겁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I can't get used to. 그 다음에는 너무 간단하죠. 뭐에 적응이 안 되는지, 익숙해지지 않는지. 여기서는 the spicy food. 매운 음식에 적응이 안 된다라고 하고 있죠. 저도 매운 음식을 아무리 먹어도 진짜 적응돼서 이제 하나도 안 맵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먹어도 불닭볶음면은 너무 맵게 느껴집니다. 그럴 때 I can't get used to the spicy food. 만약 내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남자의 이야기, 걔는 매운 음식 적응이 안 된대 라고 한다면 He can't get used to the spicy food. 철수가 적응이 안 되면 철수 can't get used to the spicy food. 일단 제가 말씀드린 문장 연습한 다음에 주어도 바꿔보고 뒤에 뭐가 적응이 안 되는지도 바꿔보고 이렇게 연습하다 보면 영어로 말하는 거 정말 편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9번째는 시끄러워서 미안해. 아이들이 놀고 있었어. 막 아이들이 막 소리 지르면서 정말 병아리 소리 삐약삐약삐약 막 이러면서 소리 지르면서 노는 친구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옆집이나 친구나 뭐 옆에 있었던 사람에게 사과할 상황이라면 Sorry about the noise. The kids were playing. 이런 식으로 꼭 사과를 해줘야겠죠. 너무 당연하지.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면 이제 듣는 사람도 아니 그렇다고 해도 좀 조용히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싸울 수 있잖아요. 이제 좀 소음을 낸 쪽은 너무 미안해요. 뭐뭐 하고 있었거든요. 라고 하고 이제 듣는 쪽은 그럴 수도 있죠. 이렇게 되면 되게 평화스럽게 느껴지네요. 여기서는 sorry about 이 패턴을 사용해 볼 건데요. 뭐뭐에 대해 죄송합니다. 일상적인 사과 표현입니다. about 다음에는 불편을 끼친 상황이나 어떤 물건 같은 게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뭔가 가벼운 실수나 불편을 끼쳤을 때 편하게
sorry about, sorry about 이 패턴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소음 때문에 미안하다면 sorry about the noise, 소음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자연스럽게 하면 시끄러워서 미안해요, 시끄럽게 해서 죄송합니다 라는 사과의 의미가 되겠죠. 다 같이 해볼까요? Sorry about the noise. 한 번 더요. Sorry about the noise. 그 다음에 이제 과거 진행형을 사용해서 당시 상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때 뭐뭐 하고 있었어의 의미고요. The kids, 아이들이 were playing, 놀고 있었어. 막 시끄럽게 소리치면서 아마 놀았겠죠. 그래서 그 이유까지 말하는 아주 깔끔한 표현이 되는 거죠. The kids were playing. 이런 것도 더해주시면 좋겠죠. 다시 해볼게요. 너무 시끄러워서 미안해. 아이들이 놀고 있었거든. Sorry about the noise. The kids were playing.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는요. 정말로 회의에 참석 안 할 거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진지하게. Are you sure you're not going to attend the meeting? 너무 긴데요.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가장 먼저 확실해요? 정말인가요? Are you sure? 이 패턴을 사용했는데 뭐 단독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너 진짜 확실해? Are you sure? 그런데 이제 주어 동사로 문장이 쭉 나오면서 그게 확실해? 너 정말 그럴 거야? 이런 식으로 확인하는 그런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결정이나 선택을 재확인할 때 사용할 수 있고요. 이렇게 말함으로써 상대방의 이런 결정이나 의견을 한 번 더 생각해보게 만들 수가 있겠죠. 너 진짜야? Are you sure? 그 다음에 you're not going to. be going to가 뭐뭐 할 거야란 미래 느낌이고요. not going to는 뭐뭐 하지 않을 거다라고 부정, 반대를 하고 있죠. You're not going to. 너 뭐뭐 안 할 거다. 뭘 안 하죠? Attend a meeting. 회의에 참석하다. 자, 그래서 이게 단어별로 외우면 너무 길고요. 덩어리별로 하나씩 나오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확실해? Are you sure? 너 뭐뭐 안 하는 거. You're not going to. 뭘 안 하냐면 회의에 참석하는 거. Attend a meeting. 하나씩 꺼내면 Are you sure you're not going to attend a meeting? 정말로 회의에 참석 안 할 거야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다 같이 해볼게요. Are you sure you're not going to attend a meeting? 네, 그래서 진짜 이럴 건가? 좀 이상한데? 이런 생각이 들 때 Are you sure? 시작하면서 문장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거죠. 자, 마지막 퀴즈는요. 소금 좀 건네줄래요? 가장 먼저 했던 지금 살짝 가물가물한 이 문장 다시 한번 써보면서 정리해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도 10문장 있잖아요. 그 중에 이 문장은 정말 내가 외우고 싶다. 정말 내 스타일이다. 그런 것들부터 하나씩 적어가고 말해보면서 시작해 주시면 돼요. 한 10번 말해보시고 한 번 써보시고 이 정도 비율로 해주시면 됩니다. 막 깜지 쓰듯이 쓸 필요 없고요. 충분히 얘기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말씀하고 써보고 이렇게 해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용한 표현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